안녕하세요. 지구과학 읽어주는 유쌤입니다. 지난 21강에서는 20강하고 연결을 지어서 좌표계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뭐 일주운동이라든지 연주운동에 대해서 덧붙여서 공부를 했었고요. 이번 22강은 천체의 겉보기 운동과 우주간의 변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얘기하게 되는 건데, 우선 먼저 행성의 겉보기 운동, 그러니까 천체의 겉보기 운동 중에서 행성의 겉보기 운동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볼게요. 겉보기 운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행성이 멀리 있는 별 사이를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을 우리는 겉보기 운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구 자전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일주운동하고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일주운동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운동은 지구 자전 때문에 천체가 하루 동안 동에서 떠서 서로 움직이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이 겉보기 운동이라는 거는 지구의 공전과 행성의 공전이 모두 반영이 돼서 우리가 천구상에서 행성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겉으로 보여지게 되는 운동을 겉보기 운동이라고 배웁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직 고유운동, 들어본 적도 없죠. 아직 공부 안 해본 친구들은 고유운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행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별은 아예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배경별에 대해서 이 행성이 상대적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걸 우리는 겉보기 운동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알아야 될 거는 뭐 이런 거예요. 자, 보시면 순행, 역행, 유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거 뭐냐면 일단 순행과 역행은 뭐냐면, 순행은 겉보기 운동상에서 그 행성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걸 말하는 거고요. 역행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는 뭐냐면 겉보기 운동 방향이 바뀔 때 순간적으로 머무르는 위치를 우리는 유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표시가 되어 있는 거고요. 이 순행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순리대로 움직인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역행. 그러니까 이렇게 이름을 붙인 이유는 순행이라고 부르는 이 서에서 동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훨씬 더 많고요. 동에서 서로 움직이는 구간은 굉장히 짧아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거꾸로 간다, 역행이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순행일 때 적경 증가, 역행일 때 적경 감소라고 써 있거든요. 많은 친구들이 이거를 외워요. 물론 알아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안 되면 외우기도 해야겠지만, 저는 이거 외우는 걸 추천하지는 않고요.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해를 위해서 제가 한번 그림을 좀 간단하게 그려보면은 좀 작게 그릴 거라서 공간상. 자, 3차원의 9를 한번 그려볼게요. 다시 한번 그리겠습니다. 3차원의 9. 자, 약간 물퉁물퉁해도 이해해 주세요. 자, 이런 모양이고요. 자, 이 상황에서 저희가 만약에 이게 천구의 북극이다 라고 하면 이게 천정이고 얘가 천구의 적도였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저희가 움직였냐면은 이런 식으로 움직이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자, 근데 방위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북쪽이었고 여기가 남쪽이었고요. 여기가 서였고 여기가 동이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적경은 어떻게 매긴다 그랬죠? 천구의 북극에서 봤을 때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니까 이렇게 증가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서에서 동으로 가게 되면요, 적경이 증가하는 거예요. 천구에서 동에서 서로 가면요, 적경은 감소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외우지 말고 우리가 계속해서 좌표계에서 그림을 그리고 이해했던 거기 때문에 그거를 그대로 적용하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좀 보시면요, 수성과 화성이 순행하는 시기에 역행하는 시기를 구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아까 순행을 하면 어때요? 적경이 증가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림을 보시면은 오른쪽에서 왼쪽에 갈수록 적경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순행하는 시기는 적경이 증가하는 시기를 찾으면 되고요. 역행하는 시기는 감소하는 시기를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사실 날짜까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려운데, 제가 갖고 왔던 특정 출판사의 교과서의 그림이다 보니까 이렇게 날짜까지 정확하게 표시를 했고요. 핵심은 뭐다? 순행하는 시기는 적경이 증가하는 거고, 역행일 때는 적경이 감소한다. 요거를 이제 구분해 보라는 의미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순행과 역행이 뭔지를 봤고요. 우선 이제 겉보기 운동을 자세히 보기 전에 관련된 용어를 좀 살펴볼게요. 그래야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이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각은 태양과 지구와 천체 사이의 각이에요.
줄여서 태지행이라고 보통 저는 이제 좀 얘기를 하는데, 왜냐면 여기가 천체지만 행성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태지행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이제 이 이각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이각을 가지고요. 행성이 상대적으로 지구와 태양에 대해서 어느 위치에 있냐에 따라 특정한 위치에 이름이 있어요. 합, 충, 구가 있고요. 이각이 0도일 때 합, 180도일 때 충, 90도일 때 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림 나와라. 자,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텐데 지금 외행성으로 일단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이각이 0도라는 거, 태지행이라 그러잖아요. 태지행이죠. 그러면 이 사이 각은 0도예요. 그러니까 합이죠. 반면에 태지행 각도가 180도죠. 이 충이에요. 그 다음에 태지행 90도죠. 이걸 구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외행성은 합충구가 모두 존재할 수 있어요. 근데 내행성은요, 합충구가 모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되어 있는 거를 맨 아래쪽에 있는 이 내용, 이거를 다음 슬라이드에서부터 좀 확인을 해볼게요. 자, 그럼 먼저 내행성부터 생각을 해보죠. 내행성. 자, 내행성은요, 일단은 합이 두 군데 있어요. 그리고 구하고 충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볼게요. 자,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태지행 합이 있고요. 태지행 여기 합이 있죠. 그래서 합이 두 개인데 내합과 외합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태양과 지구 사이에 있으면 내합, 바깥쪽에 있으면 외합. 그래서 합이 두 군데. 근데 구는요 존재할 수 없어요. 왜? 태지 90도가 되려면 행성 여기 있어야 되죠. 혹은 90도가 되려면 이쪽에 있어야 돼요. 근데 내행성은요 구조적으로 볼 때 절대 태양과 지구와 행성이 이루는 각에 90도가 나올 수가 없죠. 충은 이 반대쪽에 있어야 되잖아요. 절대 불가능하죠. 그래서 내행성은요 합충구 중에서 합만 두 군데가 있고요. 충과 구는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요. 여기 보시면 최대 이각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내행성은 이각이 일정한 각도 이상 커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구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내행성이 두 개밖에 없죠. 수성과 금성. 그러니까 수성과 금성은 모두 최대 이각을 갖습니다. 자, 최대 이각이라는 거는 이각 중에서 가장 큰 값, 다른 말로 일정한 각도 이상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 한계값이에요. 그래서 그 값이 정해져 있는데 이 최대 이각 값을 뭐 수성과 금성의 각각의 최대 이각 값을 외울 필요는 없어요. 개념은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또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요겁니다. 요거. 어디가 이 그림상에서 서쪽이고 동쪽이냐는 거예요.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것과 동일한 방식의 그림에서. 근데 물론 답은 이미 나와 있죠. 오른쪽이 서쪽이고 왼쪽이 동쪽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좀 확인하면 어떻게 판단하시면 되죠? 네. 뭐 어떻게든 하면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지평선이 어떻게 움직여요? 이렇게 움직이죠. 그 말은 뭐예요? 오른쪽에 있던 애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이 서쪽이고요. 얘가 동쪽입니다. 이 그림 상에선 그렇게 되는 거죠. 사람을 반대로 놓고 그래도 똑같죠? 이렇게 놓고 해도 얘가 이렇게 움직이고 얘가 이렇게 움직이니까 똑같아집니다. 근데 이때는 어떻게 되죠? 서하고 동하고 반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 저는 이쪽 방향에 놓는 걸 추천드려요. 태양이 있는 쪽으로 이렇게 그려야 이쪽이 서쪽이 되고 이쪽이 동쪽이 되죠. 그래서 이 관점에 의해서 왼쪽이 동방채대이가 오른쪽이 서방채대이가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사람이 태양 반대쪽에 들어가게 되면요. 여기 좀 말이 꼬여버리기 때문에 그게 안 되고요. 태양이 있는 쪽에 사람을 그리고 판단하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 또 한 가지가 또 있어요.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때는 좀 간단하게 하는 편인데 최대 이각이라고 할 때 여기가 이각인데 반대로 태양, 행성, 지구, 그러니까 태행지죠. 이번에는 태행지 각이 90도입니다. 최대 이각일 때. 물론 과학적으로는요. 이게 90도가 정확하게 아니에요. 거의 90에 가깝긴 합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고등학교 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90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최대 이각이 있을 때는 태양, 행성, 지구 사이의 각은 90도다. 예, 맞는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이 그림에서 왼쪽이 서쪽이기 때문에 서방 최대이각, 여기가 동방 최대이각이라고 한다고 했었죠.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거는 내용 설명이고요. 이것과 관련된 질문 나왔을 때는 이 내용을 꼭 알아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두 가지가 있어요. 내 행성이 일정한 각도 이상으로 커질 수 없다는 말은 결국은 무슨 말이에요? 태양 주변에서만 관측이 된다고 써 있고요. 그 말은 새벽의 동쪽 하늘과 초저녁의 서쪽 하늘에서만 관찰된다는 소리입니다.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왜? 태양 주변에 같이 붙어 있다는 거니까 저녁에는 태양이 서쪽으로 섰죠. 그러니까 내 행성은 저녁에 보게 되면은 서쪽에서 보인다는 소리고요. 새벽에 보게 되면 동쪽에서 보인다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그거를 이 그림상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태양과 지구 선상이 있어요. 이렇게 선상이 있고요. 이쪽이 오른쪽이죠. 오른쪽을 먼저 볼게요. 오른쪽. 자, 오른쪽일 때는요. 행성이 여기 있다고 해보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행성과 태양 중에서 누가 먼저 뜨고 지나요? 그러니까 먼저 뜬 애가 먼저 지는 거니까 지금. 자, 사람이 여기 서 있다가 지평선이 여기 있어요. 점점점 지평선이 이렇게 바뀌어가죠. 그러면 결국에는 누가 먼저 나와요? 행성이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태양과 지구 선상에서 봤을 때 행성이 오른편에 있다면요. 행성이 태양보다 먼저 뜨고 먼저 져야 돼요. 그럼 언제 보일까요? 우리가 행성을 볼 수 있는 경우는 태양이 뜨지 않았을 때, 어두울 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태양이 언제 안 떴죠? 행성이 나오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제예요? 결국 새벽에 새벽에 보이는 겁니다. 새벽은 동쪽이니까 결국 오른쪽 그림에서는 새벽에 동쪽 하늘에서 보이는 거예요. 반면에 왼쪽으로 가볼까요? 왼쪽. 자, 왼쪽은요. 색깔 이렇게 해서 그림을 바꿔서 또 그리면은 지는 거니까 반대로 갑니다. 자, 뭐 사람이 여기 있다고 해볼까요? 그럼 빨리 그냥 하기 위해서 지평선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 이 방향에 따라서 얘가 올라가고 얘가 이쪽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어요. 누가 먼저 졌어요? 태양이 먼저 집니다. 먼저 졌다는 거는 태양이 뜨기도 먼저 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태양과 지구 선상에서 왼편에 있는 행성 같은 경우에는요. 언제 보여요? 태양이 먼저 지니까 초저녁에 보입니다. 그러니까 서쪽에 보이는 거죠. 뭐 정리해서 그냥 제가 쓰면은 오른쪽에 있는 경우다. 그러면 행성이 태양보다 먼저 뜨고 지기 때문에 새벽에 보이는 거고 동쪽에 보이는 거고요. 왼편에 있을 때는요. 초저녁에 보이는 거고 서쪽에서 보이는 겁니다. 이거를 이용해 가지고 질문을 하는 경우가 꽤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헷갈리지 말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외행성으로 갈게요. 이미 최대 이각에 대해서는 얘기를 다 했기 때문에 뭐 결과만 봅니다. 자, 외행성의 경우에는 합과 충이 다 있고요. 구도 있어요. 근데 구는 두 군데가 있죠. 마찬가지로 오른편이 서쪽이기 때문에 서구, 왼쪽이 동구입니다. 그리고 이각을 보시면은 180도 범위에서 모두 가능하죠. 그러니까 합충구가 모두 있는 거예요. 그 말은 한밤중에도 보이죠. 한밤중 언제요? 지금 이 그림에서는 충이라고 써 있는 부분이 자정이 내 머리 위에 와 있죠. 그래서 한밤중에도 관측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행성은 새벽에 잠깐 보이던가 초저녁에 잠깐 보이던가 기간도 짧고요. 그렇게 되지만 외행성은 상대적인 위치에 따라서 한밤중에도 계속해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이거를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상대적인 어떤 위치에 따른 용어들도 좀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다시 역행으로 돌아와서요. 도대체 역행이 왜 보이는지 겉보기 운동에서 보죠. 자, 왼쪽이 내행성이고요. 오른쪽이 외행성입니다. 자, 내행성을 보면은 순행을 하다가 지금 3번을 지나서 여기에서부터 저기 5번, 6번 정도까지가 바로 역행을 하고 있는 구간이죠. 자, 이거 왜 생기냐면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내행성은 지구보다 공전 속도가 빨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행성은요. 태양으로부터 뭐 8개 행성이 있잖아요. 공전하고 있는 궤도 반경이 더 작을수록 공전 속도가 빨라요. 그러니까 내행성이 공전 속도가 빠른 거고요. 그럼 외행성은요. 지구보다 공전 속도가 느려요. 그러니까 외행성은 요것 때문에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내행성이 지구보다 공전 속도가 빠르다는 거는 지금 숫자가 같은 경우가 같은 시점에 본 건데 내행성이 1번에서 9번까지 돌아가는 것보다 지구가 돌아가는 게 더 느리죠. 그러면 청구상이니까 내가 지구에서 그 내행성을 봤을 때 청구상의 위치를 표시합니다. 그러다 보면 대부분의 경우에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는데 제가 여기 동그라미 쳐 있는 이 부분 뭐 A라고 하면 여기 A에서부터 6번이라고 돼 있는 거를 뭐 B라고 하면 이 영역 안에서는 거꾸로 가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계속적으로 모든 행성들이 반시계 방향으로 공전을 하고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어느 상대적인 위치에 도달하게 되면은 동에서 서로 가는
것처럼 보여지는 구간이 생긴다는 거죠. 그게 역행이에요. 근데 어디서 생기느냐? 내합 부근에서 생깁니다. 자, 4번, 5번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죠. 4번 전, 뭐 대선전 어디가쯤에서 6번 정도까지 여기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예전에는요, 이종 교육과정까지는 이거를 최대 이각에서 최대 이각까지, 그러니까 동방 최대 이각이 있고 서방 최대 이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동방 최대 이각에서 서방 최대 이각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는데 이것도 사실은 과학적으로 보면 정확하게 최대 이각 위치에서부터 역행이 생기는 건 또 아니거든요. 비슷하긴 하지만. 그래서 지금 개정된 교육과정상에서는 내합 부근이라고 얘기합니다. 좀 애매하게 써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해요. 그러니까 확실한 건 뭐다? 내합일 때는 역행 중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고요. 외행성은 마찬가지로 외행성의 공전 속도가 더 느리기 때문에 1번부터 9번까지 표시했을 때 한 바퀴 돌아가는 영역이 외행성이 더 느려요. 그럼 마찬가지로 청구상에 이렇게 표시를 해보면요. 역행하는 구간이 나오는데 어디에서 역행한다? 4번, 5번, 6번이죠. 여기죠, 여기. 그러면 상대적인 위치 뭐죠? 얘는 충입니다. 그래서 충 부근에서 역행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 우리가 행성의 모든 위치에 대한 이름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표현할 수 있는 게 내합 부근, 외행성은 충 부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외행성의 역행 운동은 상대적으로 더 먼 거리에 있는 행성일수록 더 자주 일어나요. 그 말은 공전하는 속도차가 더 많이 나는 거죠, 지구랑. 그래서 역전하는 횟수가 훨씬 더 많아지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참고로 봐주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참고로 이제 우리가 데이터 해석을 하나 해보면요. 외행성에 뜨는 시각이 점차 빨라지는 이유가 뭐냐라고 돼 있어요. 뜨는 시각이에요. 뜨는 시각. 시간을 봤더니 1월부터 12월까지 가면서 시간이 어떻게 돼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수록 점점점 시간이 빨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토성, 목성, 화성이 모두 뜨는 시각이 점점점 빨라지는 겁니다. 자, 이거에 대한 답은요. 사실은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걸 갖고 오시면 돼요. 이거 고등학교 때 한 게 아니라. 자, 일단 시간은 태양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근데 태양은 항상 적경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연주 운동을 하고 있어요. 서에서 동으로 계속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순행이기 때문에. 자, 근데 이제 외행성이 순행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태양이 움직이는 거는 사실은 지구가 움직이기 때문에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구의 공전 속도가 외행성보다 빨라요. 그러니까 태양의 적경이 증가하는 그 정도가 외행성의 적경이 증가하는 정도보다 크단 말이죠. 그러면 태양 기준으로 보게 되면 외행성은 점차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은데. 그러니까 동에서 서쪽으로 이동한다는 거는 뜨고 지는 시각이 점점점 빨라진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매일매일 조사를 해보면요. 외행성의 뜨고 지는 시각은 점점점 빨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진을 본 건데, 뭐, 일모로 촬영한 금성의 위치와 위상 변화예요. 우리가 이제 역행이 왜 일어나는지를 봤지만, 실제로 우리가 행성을 봤을 때 어떻게 보이느냐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두 가지를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나는 위상입니다, 위상. 자, 이 사진에서도 보이시나요? 지금 1월 4일, 1월 4가 아니죠? 4월 1일, 4월 11일. 지금 1/월로 돼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경우는 사실 크기가 좀 작죠. 하지만 대략 보면은 약간 원에 가깝죠.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서 뭐 여기 9월 18일, 9월 28일에 해당되는 애들 보면은 거의 초승달에 가깝고요. 중간은 거의 뭐 상현달처럼 보이는 뭐 이 정도 위상을 갖게 되죠. 그래서 위상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달라져요? 크기가 바뀝니다. 4월 1일, 4월 11일 되게 작잖아요. 근데 9월 28일, 9월 18일 되게 크죠? 그러니까 내 행성은요, 위상 변화를 보게 됐을 때 항상 봐야 되는 게 크기도 같이 변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내행성. 자, 내행성은 사진이 나와 있어요. 자, 지금 뭐 설명을 위해서 여기를 그냥 X1, X2라고 해볼게요. X가 두 개가 있어서. 지금 보시면 X1에 해당되는 위치를 보시면 이 내행성은요, 보름달처럼 보이죠. 보름달. 그죠? 공정 궤도면이 약간 어긋나 있으면 보름달처럼 잘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구와 태양이 놓여져 있는 평면하고 이 행성이 돌고 있는 공정 궤도면이 약간 기울어져 있다고 하면 어쨌든 보름달에 해당되는 위상을 이론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갈릴레이가 뭐 보름달 위상 봤다고 되어 있잖아요. 내 행성에서. 금성의 위상. 그래서 볼 수 있어요. 하지만 현실은 어때요? 현실은 사실은 태양하고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이 보름의 위상이랄까요?
그러니까 꽉 채워져 있는 원형의 위상을 보는 거는 현실에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뭐 예를 들어 태양에 가려진 일식이 발생하면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론적으로 볼 때 가능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가능하다는 관점으로 우리는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외합에서 살짝 벗어나면, 자, 외합이 어디죠? x1이죠. 지금 저 그림에서 x1. x1에서 벗어난다는 거는 이렇게 지금 오는 경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살짝 둥근 모양에서 점점점 상현 모양이 되고요. 상현 모양은 어디죠? 5번이죠. 이게 최대 이각의 위치를 5번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5번. 여기가 상현 모양이 되는 거고요. 초속 모양 지금 6번에 해당되는 거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위상이 변한다. 즉 외합에서 내합으로 올수록 위상이 점점점 작아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크기는 어떻게 돼요? 크기는 거리가 가까우니까 크기는 커집니다. 그러니까 위상은 작아지고 크기는 커진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는 거죠. 위상은 작아짐. 자, 반대로 가볼게요. 자, 내합에서 x2죠. 여기에서 벗어나게 되면요. 금은 모양이고 하연이고 외합으로 가까이 되면 거의 둥근 모양, 외합으로 가면은 둥근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크기는 작아지고요. 반대죠. 위상은 커집니다. 그러니까 크기는 거리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변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위상만 다시 얘기하면은 모든 위상을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내행성은. 보름 위상도 볼 수 있다는 거였어요. 이론적으로 위치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볼 수 있어요. 특정한 상황에서만 볼 수 있긴 하지만 그거는 이제 별개의 문제고요. 그러면 이제 내행성 관련해서 연습을 해보죠. 자, A, B, C 그림이 있고요. 자, 질문을 해보면 해가 진 직후 10일 간격으로 금성을 본 게 A, B, C래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겠죠. 해가 진 직후라는 게 중요한 말이죠. 해가 진 직후. 자, 태양이 있다고 해볼게요. 지금 이 그림과 별개로 지금 공간이 여기밖에 없어서 일단 그려봅니다. 여기 이제 지구가 있다라고 해보면 해가 진 직후라는 게 중요한데, 자, 여기 내행성이니까 내행성의 궤도를 이렇게 그렸어요. 이 지구와 태양 성상에서 왼쪽이냐 오른쪽이냐라는 걸 판단해야 되죠. 자, 해가 진 직후에 보였다는 건 뭐죠? 해가 더 빨리 졌다는 거예요, 태양이. 그러니까 행성이 더 늦게 지는 거죠. 그럼 어디라 그랬어요? 자, 왼편이죠, 왼편. 왼편에 있을 때 태양이 더 빨리 지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왼편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지금 태양하고의 거리가 B가 가장 멀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여기가 B, 즉 최대 이각 위치란 소리예요. B일 때 최대 이각 위치다. 그러므로 A는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대략 여기쯤이라고 치고 C는 아직 태양만큼 가까이 가지 않았으니까 아직 그 기준을 넘어가지 않았죠. 그래서 C가 예를 들어 여기쯤 있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번 질문, 위상을 그리시오. 자, A는 B, B에서의 위상은 아까 90도였잖아요. 태양, 행성, 지구가. 자, 90도가 되면 우리가 볼 때 어쨌든 이론적으로 지금 고등학교에서 보게 되면요. 뭐만 보여요? 상현달 모양이 보이게 되는 거죠. 행성이. 그러니까 A 지점에서는 상현보다 더 위상이 큰 거고요. C에서는 위상이 더 작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강조했지만 행성의 위상을 그리라고 하면요. 반드시 뭐를 반영해요? 크기를 반영해야 돼요. 별하고 다릅니다. 달하고 달라요. 달하고. 별이 아니고. 행성은 이렇게 크기가 크게 변하죠. 왜냐면 궤도가 달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눈에 띄도록 다르게 보여요. 그래서 위상을 그리라고 할 때 항상 이게 크기도 반영을 시켜줘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B의 위치, 2번이 B의 위치인데 이건 최대 이각의 위치. 최대 이각 중에서 왼쪽이니까 동방 최대 이각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질문을 해보면 최대 이각이 30도인 내행성이 지구에서 가장 멀 때 구해보래요. 자, 그러면 해보죠. 뭐 동방이지 서방이지는 모르겠지만 행성이 여기 있고요. 뭐 지구가 여기 있다라고 해보면 되죠. 아유, 제가 잘못 썼네요. 여기가 행성 P.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여기가 90도다. 근데 최대 이각이 30도니까 여기가 30도란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뭐다? 기본적으로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는 1AU입니다. 자, 그러면 태양과 행성 사이의 각, 요 각은, 거리는 얼마가 되느냐는 거죠. 그러면 사인 30도는요. 1AU분의 내가 모르는 XAU죠. 그러니까 이 X 값을 알고 싶은 거죠. 그러면 사인 30도 AU가 되는 거니까 여기는 2분의 1 AU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멀 때라고 하면은 뭐겠어요? 결국에는 얘가 자, 대략 그려보면 이렇게 궤도를 갖고 있겠죠? 그러므로 이 행성이 여기 있을 때죠. 그러니까 1AU, 여기도 2분의 1AU. 그러니까 결국 값은 1.5AU가 되겠죠? 그러니까 아직은
행성의 궤도가 뭐 타원이다 이런 거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고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원궤도로 생각을 하고 지금 이 내용들이 모두 서술되어 있습니다. 교과서도.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내행성의 겉보기 운동을 모두 종합해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그러니까 태양과 지구 선상에 대해서 왼쪽이냐 오른쪽이냐에 따라서 행성의 모양을 볼 때도 오른쪽이 보이냐 왼쪽이 보이냐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왼쪽에 있을 때는요 오른쪽이 보이고요, 오른쪽에 있을 때는요 왼쪽의 모양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크기 변화, 위상 변화, 아까 우리가 앞에서 확인했던 거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외행성으로 갈게요. 외행성. 자, 내행성은 모든 이상을 볼 수 있는데 외행성은 그렇지 않아요. 자, 그래서 외행성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특징을 갖게 되고요. 여기가 동구고, 여기가 서구죠. 그리고 여기가 합이고, 여기가 충입니다. 그러면 위상을 보게 되면요. 1번부터 5번까지 갈 때 보면 이렇죠. 뭐예요? 네, 절반보다 위상이 다 커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다? 위상의 변화에 대한 거는 요거밖에 알 수 없어요. 아까 내행성과 달라요. 내합에서 외합으로 올 때, 외합에서 내합으로 올 때 이렇게 위상의 어떤 어떻게 보면 연속성상의 변화가 있었는데 얘도 연속성상이긴 하지만 일방적으로 작아지거나 커지지 않고요. 보시면 1번에서 생각을 해보면 1번, 2번, 3번으로 계속 가다 보면요. 1번에서 2번 정도 갈 때까지 좀 작아진 것 같은데 다시 어느 시점이 지나면 다시 위상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충, 합 모두 보름달 위상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다 반달 이하의 위상은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반달보다 초과한 위상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상 다르죠. 그런데 크기는 정확해요. 왜? 크기는 어차피 거리이기 때문에 충에서 합으로 이렇게 가면요. 멀어지니까 거리는 보통 작아지고요. 합에서 충으로 올 때는 가까워지니까 크기는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화성의 대적근인데 이거는 상대적으로 화성까지, 지구에서 화성까지 거리가 크면 클수록 여기가 제일 가까운 것 같은데요. 굉장히 밝죠. 상대적으로 멀면요. 여기 어두워졌어요. 크기도 작아지죠. 그래서 이런 차이가 좀 있다. 그러니까 공정궤도의 차이에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얘가 약간 타원이기 때문에 거리가 변해서 지직경 차이 생긴다. 뭐 이 정도 그냥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우주 간의 변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실 우주 간의 변천은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책을 봐서 잘 알고 있어요. 결론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공부할 때 가져야 될 관점은 뭐냐? 자, 우리가 옛날에는 천동설, 지동설이라고 보통 얘기했죠. 근데 지금은 천동설, 지동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지구 중심설, 태양 중심설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구 중심설이 천동설이에요. 태양 중심설이 지동설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가 움직인다 이거의 기준을 두고 표현했는데 지금은 뭐가 중심에 있다를 표현을 하거든요. 교과서도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 중심설이 천동설인데 예전에는 지구 중심설을 주장했죠. 지금은 태양 중심설이 맞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태양 중심설을 주장하면 똑똑한 거고 지구 중심설을 주장하면 굉장히 멍청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옛날 과거에 있는 사람들이 지구 중심설을 주장한 게 얼마나 과학적이었는지를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관점으로 이 부분을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과학사적인 입장에서 시간 순서에 맞춰서 사건에 따라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우선 지구 중심설 옛날 사람이죠. 프톨레마이오스 어마어마하게 옛날 사람입니다. 기원 전에 살던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주장했던 건 뭐냐면 우리 경험이에요. 여러분 지구가 움직이는 거 느낄 수 있나요? 아니죠. 지구 안 움직여요. 근데 하늘을 봤더니 별도 움직이고 태양도 움직이고 하죠. 그러니까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다라는 걸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행성의 운동을 설명을 했어요. 이게 멍청한 건가요? 아니죠. 과학이라는 거는 내가 관찰해서 그 결과물들을 확인하거나 뭔가 실험을 해야 되는 거잖아. 입증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지구는 움직인다는 걸 못 느끼는데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별과 태양은 다 움직이니까 지구가 정지해 있다라고 보는 게 과학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구 중심설입니다. 그래서 태양, 달, 행성, 별 모두가 지구를 중심으로 운동을 하는 거고요. 사실은 프톨레마이오스가 이야기했을 때의 그림은 아니에요. 이게 지금 교과서에는 이 그림밖에 없어 넣었는데 프톨레마이오스가 얘기했던 거는 지구가 있고요. 달이 돌고요. 그 다음에 수성이 돌고요. 금성이 돌고요. 태양이 돌고요. 그 다음에 화성이 돌고요. 뭐 이렇게 등등등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토성까지밖에 없는 줄 알았기 때문에 토성까지만 그려져 있어요. 여기도 토성까지밖에 안 그려져 있죠. 이게 지구 중심설이에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보면은 달이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건 잘 알고 있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순서로 배열하면은
지구 위치에 태양이 있다. 그 순서만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지구 중심설입니다. 초창기 형태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태양 중심설을 누가 제일 먼저 주장했냐면 현재 알려진 바에 의하면은 코페르니쿠스가 처음 이야기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태양을 우주의 중심에 두고 행성의 운동을 설명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코페르니쿠스는요, 사실은 그거를 관찰해가지고 어떤 증거를 갖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는 거고 달은 지구를 돌고 있고 뭐 이렇게 지금 본 건데 코페르니쿠스가 사실은 자기가 확실한 증거도 없이 이걸 왜 얘기했냐면요. 이제 우리가 이 관점으로 볼 건데 지구 중심설로 계속적으로 오랜 시간 봐왔는데 관측 기술이 발달을 하면서 어떤 현상을 발견을 해요. 근데 그 현상을 사실 지구 중심설로 설명을 못하는 거죠. 그럼 고민을 해요. 그런데 지구가 움직이지 않잖아요. 아무리 해도 안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구 중심설을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형을 조금씩 바꿔갑니다. 그래서 그 현상들을 다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역행, 최대이각, 내행성의 위상변화 이런 것들을 다 설명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설명하기 위한 시도로 모양을 변경을 하는데 지구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는 고정입니다. 그거는 건들지 않아요. 근데 그 상태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설명하다 보니까 모형이 점점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코페르니쿠스가 등장했을 때만 하더라도 지구 중심설로 설명을 하는데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코페르니쿠스가 사고 체계를 전환을 한 겁니다. 스스로. 아니 그러면 태양이 움직이지 않고 지구가 움직인다고 생각해볼까? 했더니 모형이 정말 간단해지는데 설명이 다 되는 거죠. 그래서 코페르니쿠스가 태양 중심설을 이용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시간 순서에 따라서 이 사건들을 통해 어떻게 지구 중심설이 바뀌었는지를 볼게요. 자, 역행운동을 설명해 볼게요. 자, 역행운동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까 봤던 그 그림을 쓴 거예요. 뭐예요? 주전원이라는 개념을 쓴 겁니다. 자, 주전원의 개념을 쓰면 어떤 일이 생겨요? 역행운동은 보통 우리가 계속 일정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반대로 가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전원이 없으면 지구에서 봤을 때 모든 행성들이 어떻게 가요? 한 방향으로 간단 말이에요. 안 되죠. 근데 주전원을 쓰면 어떻게 되죠? 자, 이쪽 방향으로 가는데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게 보이죠. 그러니까 역행운동을 손쉽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근데 이제 이렇게만 보면 문제가 뭐냐면 마치 행성이 공전을 할 때 절반의 기간이 순행이고 절반의 기간이 역행인 것처럼 보여지죠. 지금 제가 화성에다가 표시한 것처럼. 자,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순행의 기간이 훨씬 길다 그랬잖아요, 아까. 자, 그거는 뭐냐면 지금 제가 화성의 그 공전궤도면 상에서 주전원 자체가 사실은 이동을 해요. 그러니까 이 주전원이 뭐냐면 뭐 화성을 갖고 표시해서 화성이라고 얘기해 볼게요. 화성의 주전원은 화성의 원래 공전 궤도를 이 주전원의 중심이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전원 자체도 공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전원 자체가 공전을 하면서 화성은 주전원을 공전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같이 봐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두 가지를 같이 보면 어떻게 돼요? 이런 모양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순행의 기간이 훨씬 길고요. 역행은 굉장히 짧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실제 궤도가 실제 실선, 이 하얀 실선에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전원만 활용을 하더라도 순행의 기간이 길고 역행의 기간이 짧다는 걸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전원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구 중심설을 흔들지 않고도 역행운동 설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태양 중심설은 이미 다 알았기 때문에 그냥 비교상으로 눈으로 보고 넘어갈게요.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최대 이각이 관찰이 됐어요. 내행성에서만 있는 현상이죠. 자, 근데 이 지구 중심설에서 봤을 때 내행성의 최대 이각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왜냐? 최대 이각이라는 건 뭐죠? 태양, 지구, 행성 사이의 각인데 지금 이 그림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자, 예를 들어서 금성 여기가 있어요. 금성의 주전은 여기고 금성 여기가 있어요. 태양, 지구, 금성 180도죠. 최대 이각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최대 이각이 있는데 그래서 이걸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보면 말도 안 되는 가정인데 한 가지 가정을 해요. 무슨 가정을 하냐? 이 그림에 나와 있어요. 지구하고 태양 사이에 선을 긋고요. 내행성만, 그러니까 수성과 금성만 태양과 지구의 선을 그은 이 선상에 주전원의 중심이 고정돼서 돌아간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금성하고 수성은요, 결국 최대 이각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구 중심설마다 최대 이각 문제 해결됐어요. 근데 말도 안 되죠. 왜? 다른 것도 아니고 외행성들은 지네 맘대로 도는데 내행성만 지구와 태양의 선상에 그 주전원의 중심이 고정적으로 있어야 되는지 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직 이때는 뉴턴이 등장하기도 전이고요. 물리적으로 뭐 이런 것들이 정립되기 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근데 따지고 보면 어쨌든 설명을 해냈죠. 틀리다라는 거 증명 못 하잖아요, 지금. 왜냐면 뉴턴 등장하기 전이고요. 그래서 이 당시에 최대 이각 문제를 이렇게 해결합니다. 그러니까 모형이 점점점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태양 중심설에서는 이미 우리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얘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요. 내행성의 위상 변화예요. 갈릴레이가 등장을 해요. 사실 갈릴레이가 등장했을 때 코페르니쿠스가 태양 중심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냥 제시를 한 거예요. 이게 너무 복잡하니까. 그래서 갈릴레이가 태양 중심설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기가 관찰을 해요. 자기가 직접 천체 관측 망원경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금성의 위상과 크기 변화를 관찰을 했더니 이게 이제 갈릴레이가 쓴 책에 있던 그 그림을 그대로 따온 건데 이런 모양을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금성의 위상이 초승에서 보름달 모양까지 관측됐어요. 사실 이게 뭐 정확하게 보름인지 보름에서 약간 모자란지는 모르겠지만 보름에 가까운 모양이 나왔죠. 근데 이게 나오려면요. 지구 중심설로는 별짓을 다 해도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 보시면요. 시직경의 변화가 지구 중심설만으로는 그렇게 변화가 클 수가 없는데 왜? 지구에서부터 거리가 그렇게 변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크기가 너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정밀하게 계산을 한 거예요. 이 시직경의 변화가 이렇게까지 커려면은 지구 중심설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증거가 있었던 거예요. 물론 이제 지금 보면은 시지름의 변화가 지구 중심설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컸다. 그 차이가 이것도 있지만 좀 더 핵심적인 거는 보름달에 가까운 위상이 되기 위해서는 태양의 반대편에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구, 금성, 태양 이렇게 돼 있으면요. 아무리 봐도 보름달에 가까운 이상 절대 안 보여요. 보려면요. 금성이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야지만 보름달에 대한 이상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지구 중심설로 설명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갈릴레이가 지구가 움직인다고 주장한 겁니다. 그냥 주장한 게 아니에요. 이 내행성의 위상 변화를 지구 중심설로 설명이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그림으로 갖고 왔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왼쪽이 지구 중심설이고 오른쪽이 태양 중심설인데 지구 중심설은 어떻게 하더라도 주전을 갖고 얘기를 해도 보름달 이상을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 중심설이 등장한 이후로 갈릴레이가 이걸 입증했다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자, 갈릴레이가 주장을 했어요. 지구가 움직인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지구가 움직이면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것 중에 하나인 바로 시차, 즉 연주 시차가 관찰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갈릴레이가 발견했기 때문에 태양 중심설이 맞구나라고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이거를 입증하려고 나타나는 사람들이 등장한 거예요. 이 연주 시차. 자, 근데 이 연주 시차를 측정을 하려고 누가 도전하냐면 티코 브라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티코 브라헤는 갈릴레이가 있던 시기에 관측의 대가에서 이 사람이 가장 유명했어요. 그래서 이 시차를 재기 위해서 별짓을 다 했는데 시차를 못 재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미 배워서 아시죠? 시차 값이 굉장히 작아요. 그러니까 그때 허접한 천체망원경이잖아요. 갈릴레이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걸 그 정도 정밀도로는 시차를 잴 수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과학적으로 보면 시차를 못 쟀죠. 그러니까 뭐예요 결론이? 아, 지구는 움직이는 게 입증이 안 된 거예요. 근데 여전히 지구는 움직이는 걸 못 느끼죠. 그래서 다시 돌아갑니다. 지구는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서 태양 중심설을 포기하고요. 근데 내행성의 보름달 위상이 관측되는 건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티코 브라헤가 절충설을 제안을 해요. 자, 절충설은 요겁니다. 지구를 중심으로 달과 태양이 공전을 하고요. 나머지 행성들은 모두 태양을 공전해요. 사실 지금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리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정적으로 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때도 아직 뉴턴이 등장하기 전이기 때문에 이런 설명들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것도 어쨌든 태양이 지구 중심으로 도는 거예요. 지구는 가만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구 중심설로 되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거. 그래서 모든 모양을 해결했으니까 지구 중심설로 된 거죠. 근데 이제 나중에 어떻게 돼요? 관측 기술이 발달되니까 시차를 측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더 이상 지구 중심설을 주장할 이유가 없어졌죠. 그래서 태양 중심설이 이제는 맞아 떨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는 우리가 우주 공간에 가서 봤기 때문에 확실하죠. 자, 근데 이제 코페르니쿠스가 주장했던 거에 지금하고 똑같으냐? 아니죠. 예전에는 원궤도였어요. 코페르니쿠스는 타원 이런 거 생각 안 했어요. 근데 나중에 케플러가 등장해가지고 타원 궤도를 이야기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좀 차이점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한 게 이제 겉보기 운동에 대해서 얘기했고 우주관이 어떻게 해서 변화됐는지를 본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있던 사람들이 지구 중심설을 주장했던 게 멍청했던 게 아니라 지구가 움직인다는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이야기했다는 거 여러분들이 유념해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맨 마지막에 얘기한 것처럼 요 얘기 이거는 다음 강의에 케플러 법칙과 관련 지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